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에 무슨 보스몹 같이 나온단 말이야. 노동 전자부제가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김정은이 그러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김정은이 야, 이번에 우리 북한 해킹 그룹을 하나 창설할 거다. 첫 번째 그룹 라자루스로 하죠. 이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이름은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제가 뭐 북한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쵸? 북한에서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내용은 파편적인 내용이에요. 북한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킹 부대를 운영합니다 라고 공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막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도 스파이가 있을 거잖아요. 북한으로 보낸 스파이로부터 얻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합해서 이런 것들을 추정해가지고 만들어낸 정보들입니다. 이 북한이 처음 컴퓨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는 바로 1986년입니다. 생각보다 꽤 거슬러 올라가죠. 1986년에 군지휘자동화대학이라는 대학교를 만들어요. 여기가 현재는 어떤 이름이냐? 김일성 군사대학입니다. 일명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들어보셨던 대학일 거예요. 미림대학. 왜 미림대학교냐? 김일성 군사대학교가 평양의 미림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림대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김일성 군사대학교에서 처음 컴퓨터 교육을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86년도에 컴퓨터 전문 요원 100여 명을 양성합니다. 이때 왜 컴퓨터 전문 요원 100여 명을 양성하냐? 해킹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북한은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때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군사 지휘 체계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눈에 띄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1991년이었습니다. 1991년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미국의 걸프전이 있었는데요. 걸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걸프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라크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땅과 땅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을 우리는 만이라고 하는데, 이 만을 영어로 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전쟁이 걸프인데요. 여기에서 이라크가 이란이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어딜 때려? 여기 쿠웨이트. 굉장히 만만해 보이죠? 이라크가 이란이랑 싸우다가 멈추고 거의 며칠 만에 쿠웨이트를 점령해버립니다. 무단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딱 점령을 하니까 쿠웨이트는 미국의 동맹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동맹국 친구들이 있는데, 이 동맹국이 이라크한테 점령당했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 그렇게 동맹국 지켜준다 하고서는 아무것도 없구만 하고서는 절레절레 할 거잖아.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왜 조금 특별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세계의 1등이 돼버렸잖아요. 짱을 먹어버렸어. 근데 이 짱을 먹고 나서 미국이 한 전쟁들을 돌이켜보면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했죠. 근데 북한을 괴멸시키지 못했어. 그 다음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들어갔다가 흐지부지 해가지고 미국이 나왔어. 그니까 진짜 1등 맞음? 이라는 의문이 스물스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 미국은 이번에 이라크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확실하게 끝내야 돼. 확실하게 끝내지 않으면 이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의심한단 말이야. 내가 이 반의 짱인데 내가 자꾸 누구한테 져. 그래서 이번에 싸울 때는 확실하게 이겨야 돼.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 1991년에 있었던 이 걸프전에서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근데 미국과 이라크가 맞붙기 전에 생각 외로 의외로 이라크가 자신만만하고 있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라크는 방공망이 되게 튼튼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미국의 수많은 폭격기가 이라크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냥 이라크가 폭탄 쑥대밭이 돼버려요. 방공망이 있다면서 방공망이 있었는데요. 방공망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1991년 걸프전 하기 전에 1990년에 프린터 기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프린터 기기의 메모리 칩에 바이러스를 심어놨대요. 그래서 사실 전쟁하기도 전에 미국은 이미 이라크의 이 전산 시스템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시작하자마자 방공망이 다운이 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공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꺼진 거야. 그리고 나서 폭격기가 우르르르르 게임 오버. 사실 이 당시에 이 미국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최신 무기들 있잖아요. 최신 무기, 해킹 기술, 사이버전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은 전쟁이 이 걸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이라크를 진짜 초박살을 내는 거를 북한이 지켜봅니다. 북한이 지켜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와, 저거다. 미국 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 바로 길을 돌립니다. 북한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서 이 김일성 군사대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만들고 이제 군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바이러스 개발, 악성 코드 개발, 해킹, 우리도 이걸 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 해킹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프전을 보자마자 북한은 그대로 총참모부 아래에다가 지휘 자동화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해킹 기술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121소 부대라든가 아니면 110호 연구소 등등의 명칭으로 해킹 부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킹 부대, 해킹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부서들이 패시브 스킬을 가지게 되었어. 어떤 스킬이냐? 해킹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그냥 모든 각 부처들마다 해킹하는 요원들이 한 명씩은 있어. 일을 할 때 해킹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부서에 각각의 독자적인 해킹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2009년에 이제 이거를 싹 조직을 개편을 해요.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냐면 정찰총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는 RGB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정찰총국 아래에는요 크게 6가지 국이 존재해요. 1국, 2국, 3국, 4국, 6국, 7국 해가지고 각각의 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부서마다 존재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전에는 각 모든 부서의 해킹 팀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싹 다 모아서 3국, 정찰총국에서 가장 핵심은 3국입니다. 기술 정찰국에 해커들을 싹 다 모아둡니다. 이 3국 아래로 여러가지 해킹 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자루스, 킴스키 이런 애들이 다 요 3국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국에서 해킹을 주로 도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3국을 121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121소 부대가 해킹 부대로 유명했는데 걔네를 기반으로 요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국들은 사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요 3국만 엄청 인원이 많아지고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물론 얘네도 활동을 하긴 하지만 얘네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N 보고서를 보시면은 요렇게 정찰총국 아래에 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엘 요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얘네들이 다 요 북한의 정찰총국의 제3국에 속하는 해킹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킹 그룹 이름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거 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을 텐데 요 이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름이 멋있는데? 장명 센스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예전에 어릴 때는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 해킹 그룹이면 막 이런 거 같죠. 노동 전자부대 이럴 거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 라자루스, 킴스키, 안다리에 무슨 보스몹 같이 나온단 말이야. 노동 전자부대가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김정은이 그러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김정은이 야 이번에 우리 북한 해킹 그룹을 하나 창설할 거다. 첫 번째 그룹 라자루스로 하죠. 이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이름은요, 북한이 해킹 그룹 팀 이름은 정확히 사실 몰라요. 1팀, 2팀, 3팀 요 정도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지으냐? 바로 보안 업체 연구자들이 짓는 거예요. 해킹 그룹 이름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이름들이 되게 멋있는 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연구자들이 이름을 붙이거든요. 왜냐면 해킹이라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라자루스에서 온 누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컴퓨터를 해킹하겠습니다 하고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드러내면서 해킹을 하는 그룹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안업체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냐면, 해킹 공격이 발각이 됐어. 그러면 누군진 모르겠는데 어떤 조직인 건 확실해. 자, 이 조직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름 이야기할 때 그 조직, 이 조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발견한 그룹 A는 어쩌고, 그룹 B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라자루스. 자, 이 라자루스는 예전에는 이제 그룹 A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실제 미국 정부에서는 라자루스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히든 코브라라고 부릅니다. 왜 라자루스라고 이름이 붙었냐? 2016년에 글로벌 보안 기업 연합이 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레포트가. 그 레포트에 이 조직을 우리는 라자루스라고 칭할게요. 이 라자루스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막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이름이 찰떡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 조직을 라자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킴스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죠? 킴스키는 어떻게 지어졌을까? 이거는 러시아 내 보안업체 카스퍼키 랩이 있거든요. 이 카스퍼키 랩에서 2013년에 북한 해커의 이메일 계정이 김석양이었대요. 김석양인지 혹은 김숙향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보고서에서 뭔가 발음이 되게 힘들잖아. ANG를 뺀 거야. 러시아니까 아무래도 모모스키, 이게 뭔가 좀 더 어감에 맞잖아.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보통 땡땡스키 뭐 이렇게 잘 지으니까 킴스키, 이름 딱 맞다. 그게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 그룹은 킴스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이름이 붙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사실 제각각으로 붙잖아요. 누구는 라자루스로 부르고 누구는 히든코브라로 부르고 하니까 이거를 좀 뭔가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사실 정해진 건 아닌데 APT 뒤에다가 숫자를 붙입니다. APT 38, 뭐 APT 1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자라고 제안한 곳이 보안업체 맨디언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명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짓는 편입니다.